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텍스 프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한번 방송을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올림픽 특수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도 한국 관광객들이 유럽으로 많이 가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또 꽤 많은 텍스 프리 그러니까 이 세금 환급 수수료를 챙기면서 나름대로 수혜가 있을 거다 했지만, 이 프랑스 법인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탈세 문제 때문에도 이게 프랑스 이 글로벌 텍스 프리 프랑스 법인이 아예 올림픽 특수 전에 영업 정지를 당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지만 이 실적이 이 여름 올림픽 특수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돼버렸죠.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텍스 프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6월 말까지는 그래도 흑자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국내에서 쇼핑을 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텍스 리펀드라는 게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구매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부가세를 미리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게 아니기 때문에 환급을 받아서 이거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왜냐면 지금 물건값에서 세금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더 싸게 물건을 산다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내수 경기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래서 이 글로벌 텍스 프리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들이 많이 소비를 했다는 것이죠. 특히나 외국인 여성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들어와서 무슨 영인가요? 거기 가서 화장품을 사는 게 꼭 가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지난번에 명동에 가서 한번 남산 둘레길 돌고 내려오다가 봤는데 다이소 빌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크기가. 동네에 조그맣게 있는 그런 다이소가 아니라 아예 빌딩 10층짜리 빌딩 전체가 다이소 판매장이더라고요. 야, 거기에 상품을 채워 넣는 것도 어려울 텐데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밖에 이제 창문 전체가 다 통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하나 소비하는 게 고스란히 이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회사에 이런 텍스 프리 수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많이 소비를 하면 할수록 이 글로벌 텍스 프리에게는 수익이 되죠.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확 줄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 이 관광객들이 점점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시 이제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이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봐도, 손익계산서를 봐도 확실히 과거보다 코로나 한참일 때 그때보다 확실히 빠르게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총 단기 순이익도 이제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반기 기준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는 문양근 씨가 이제 최대주주로 17%의 지분을 갖고 있고, 5% 이상 주주 중에 프리미어 성장 M&A 사모투자펀드 이쪽에 6.13%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51%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계열회사 현황을 보면 상장사가 지금 핑거스토리가 상장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회사와 핑거스토리가 상장이 돼 있고, 이들 간에 핑거스토리가 글로벌 텍스 프리의 주식을 일부 요번에 증자를 통해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 프리는 요번에 시장에서 자금을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통해서 조달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핑거스토리에게 이 글로벌 텍스 프리 주식을 일부러 갖게 한 것이죠. 왜냐면 지분율이 2%인가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좀 그 정도를 갖게 한 것은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의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회복이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핑거스토리가 그 주식을 팔아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 프리는 확실히 이 해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 있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프랑스 법인, 이게 영업 정지된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탈세 혐의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사업자 승인이 취소돼가지고 아예 그냥 영업이 정지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쪽은, 근데 중요한 건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서 이제 세금 환급을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을 닫게 되면 뭐 다른 프랑스 업체를 통해서 텍스 리펀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VIP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연초부터 이제 이쪽 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계속 팔지 않고 계속 뭐 지분을 더 늘려가면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 투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좋아지는 실적을 감안을 해서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이게 6회차인데요. 6회차 전환사채가 지금 50억 정도 규모가 이제 주식을 전환해서 3,969원에 주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8월 27일이라 그때 주가가 한참 올라있을 텐데, 그때 주가 프랑스 파리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타났는데 아마 그때 대부분 시장에서 매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125만 주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다 매물화될 가능성이 큰 주식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올해년도에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2천만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존에 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좋아지는 그런 걸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 외국인 투자가,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글로벌 텍스 프리는 실적이 좋아진다고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산수예요, 산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원달러 환율, 이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 이걸로 가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집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또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가는 건 어려워지죠. 왜? 우리 원화로 달러를 바꿔서 그 달러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 달러가 비싸지면 외국으로 가는데, 여행 가는데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올 때는 반대로 말 그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소비할 때는 모두가 싸 보이는 거죠. Everything is cheap.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가격이 싸 보이기 때문에 소비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은, 이 글로벌 텍스 프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글로벌 텍스 프리의 실적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난 트럼프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주가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시장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1,400원이 순식간에 뚫리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국내 내수, 특히 이제 수입 물가가 비싸질 걸 우려해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실제로 외환 보유고를 얼어서 시장에 대규모 시장 개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물론 우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중에서 일부를 갖고 이제 원화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어해서는 솔직히 좀 한계가 있죠. 네. 자, 그리고 글로벌 텍스 프리의 주가를 보시면 지난번에 프랑스 파리 법인의 이제 영업 정지 때문에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상반기 6월 말까지 해서 실적은 그런대로 괜찮게 좋게 나왔어요. 그 대신 이제 프랑스 법인이 멈추면서 이런 것 때문에도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 날 최저가 3,130원을 찍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다시 또 재개가 되고 하면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글로벌 텍스 프리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을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이제 실적 따라 주가가 가기 때문에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을 글로벌 텍스 프리가 시장에다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만 있으면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길게 보는 안목에서 이 글로벌 텍스 프리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